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5일. 그죠?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역사를 보면은 또 슬픈 날이기도 하고, 그죠? 여튼 오늘 하루 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이 주식 시장에서 징기스칸이 되자 이랬는데, 원래 이 징기스칸이 이름이 태무진이죠, 그죠? 이 몽골족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애가 태어난 그날 처음 의미 있는, 처음 본, 그죠? 의미 있는 그것을 보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태무진 같은 경우도 이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그죠? 다른 부족의 족장을 잡아와서, 그죠?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족장을 이제, 그죠? 죽일 때, 그죠? 죽이는 날 이 징기스칸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 족장 이름을 물으니까 태무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태무진이라고 지어줬던 거예요. 그러면 왜 징기스칸이 됐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다른 부족의 족장을 죽였으니까 또 그 다른 부족의 족장한테 또 죽임을 당했겠죠, 그죠? 그때 나이가 이제 징기스칸이 9살이었어요. 9살. 다 잃어버리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 9살에 어디 잡혀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그죠?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그 징기스칸의 심성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부족을 거느리려면은 상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족장님, 저쪽 부족에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복수를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그 사람을 복수해주면 자기, 그죠? 밑에 부하로 오는 이런 그거 있는데, 태무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탁을 하려고 하지는 마라, 그죠? 단 나는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막, 그죠? 전부 다 이제 뭐 태무진 그 징기스칸한테 이제 그죠? 그 사람의 뭡니까? 마음씀에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 나서 이제 그가 뭘 했느냐면은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이제 몽골어로 칸이 왕이라고 하더라고, 왕. 그러면 징기스는 뭐냐면 위대한 이런 뜻이라. 그래서 위대한 왕이다. 그래서 이름이 징기스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남긴 어록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내가 오늘 왜 이 징기스칸을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이런 징기스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징기스칸이 한 명도 없는, 그죠? 부족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넓은 마음을 썼잖아요. 넓은 마음을 쓰고 아량을 넓히고, 그죠? 그 한 부분에, 그죠? 이렇게 막, 그죠? 바늘 꽂듯이 막 거기에 막 이래 하지 않고, 그러면서 큰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 어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도 가난하다고 그죠? 불평불만하지 마라. 나는 어쨌다. 그죠? 이런 얘기 많이 있지만, 또 그럼 배운 게 없다고 하지 마라. 이런 거 많잖아.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징기스칸의 어록 중에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부 다 어때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근심 걱정 많지요. 다우 지수가 내려가면은 이것도 보유한 종목이 내일 처박을까, 그죠? 또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때리되면 초전도체 같은 그런 애들은 상한가 같다 하한가 같다 지금도 상한가를 쳐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죠? 걱정 근심이 되게 많잖아, 그죠? 그 근심 걱정은 전부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만든 거잖아. 자기가. 그렇잖아, 그죠?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심 걱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 징기스칸도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런 거 전부 다 너희들이 다 본인들이 만든 적이다. 그럼 나도 그런 적이 없었느냐? 있다 이거죠. 왜?
징기스칸도 인간이니까 그런 근심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9살에 엄마하고 둘이서 그 허벌판 그 사막에서 그 지낼라 하면은 그 제대로 지내지겠습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배운 거를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도 못 쓴다잖아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죠? 가난했고, 그 가난하니까 뭐 들쥐도 잡아먹고, 그죠? 그 근심 걱정도 많았고, 막 자기도, 그죠? 늘 그렇게 고통 속에 했지만은, 왜 징기스칸이 됐냐면은,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버리고 나니까, 그거를 극복하니까 뭐가 됐느냐? 징기스칸이 되더라 이거죠. 위대한 왕이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주식을 너무 모르는 초보자분께서 그죠? 그 뭐 제가 매수하라는 걸 해놨고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이 푹 빠지니까 막 새벽부터 막 문자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이렇게도 모르나 그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만은 또 환경이라는 게 항상 일정 환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가 올 때도 있고 햇빛이 쨍쨍할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다 다르잖아 그죠? 그때마다 그 환경에 맞는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천후 트레이딩 아닙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만 있으면 매일 벌잖아요. 월요일도 벌고 내일도 문 열면은 주식시장 열면 또 돈 버는 거야.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벌지요. 예. 주식은 뭘로 봅니까? 테크닉으로 봅니까? 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총알이 있어야 전쟁에 가서도 총알이 있어야 뭐 상대를 저격하든가 스나이퍼가 되든지 뭐 이래 되는 거지. 총알이 없는데 총만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배워야 된다. 그죠?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원리.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 시장 빠진다.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재가 빠지면 재가 올라오고 그럼 예를 들어 일괄적으로 2,000개 되는 종목이 전부 다 싹 다 빠지고 올라갈 때 싹 다 올라가면 그 주식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테마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테마입니까? 가장 굵직한 테마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또 뭡니까? 반도체. 2차 전지에서도 가지가 엄청 많았죠. 그죠? 뭐 리튬, 뭐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해서 소재, 그리고 또 2차 전지 장비주, 그죠? 전고체, 폐배터리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됐지만은 그것이 2차 전지가 완전 시장에서 화랑을 할 때는 그런 애들도 다 움직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2차 전지라는 것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대장들만 지금 딱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장의 모습이 뭐냐?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죠?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면서 다른 애들은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나요? 역별이 돼 있잖아요. 역별이 돼 있는데 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얘들은 뭡니까? 얘들이 다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할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금량이 빨간불을 냈다고 다 강한 건 아니죠. 왜? 금량은 이미 21선의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아시겠죠? 잘 봐야 돼요. 이 지금 세력주라는 거는 21선을 깨면 안 돼요. 21선을 깨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 밑에 있는 61선까지 가가지고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다시 터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그럼 대표님 이 포스코 홀딩스도 21선을 깼는데요. 깼지만 그 이격을 보라 말이에요. 똑똑똑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고. 여기서 계속 에코프로처럼 붙어 있으면은 왜 포스코 홀딩스는 금량하고 다르냐면은 금량은 5천원짜리를 20만원 만들었습니다. 1년 만에. 그렇지만은 포스코 홀딩스라는 거는 크게 상승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2차 전지들이 갈 때에도. 그러면 선수들이 이 주가라는 거는 많이 상승한 것이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템버그가 나왔죠. 단기간에 10만원에서 100만원. 그러면 이 선수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많이 상승한 놈을 또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거기에서 2배, 3배가 들어가지만은 많이 안 상승한 종목은 살짝만 땡겨줘도 뭡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져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는 뭐 포스코 홀딩 쪽으로 좀 선수들이 좀 이렇게 좀 입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무슨 반도체가 이수페타시스가 상당히 많이 뭡니까 주가를 상승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 뭐 실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좋다 해도 다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얘는 이제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은 것 같고 이제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지금 당장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일단 지금 가격 쪽은 좀 받은 것 같고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여기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애들하고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지금 현재 60일선까지 올 건가 안 올 건가를 좀 지켜봐야 되고 대표적인 반도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수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는 이미 시세를 발휘해가지고 이런 모습인데 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텔레칩스가 보면은 뭐 실적도 괜찮고 하면서 뭐 살살살 올라오는 모습들이 그죠? 얘는 지금 상승도 얼마 안 했잖아요. 그죠? 상승도 안 했고 지금 보면 곳곳에 이런 어떤 패턴들 매집의 어떤 패턴들이 있으면서 얘가 또 그죠? 반도체가 움직일 때 또 어떤 흐름들을 갖추는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께서 또 체크해서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2차 전지는 요런 식으로 반도체는 또 뭐 요런 식으로 그 외에도 밑에 지금 뭐 리튬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막 요런 정도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다 살라고 해도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지금 60만원인데 56만원 57만원인데 그 100주만 사도 돈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라고요. 물론 뭐 텔레칩스 저런 것들이야 뭐 가볍게 움직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 화장품 그죠? 이 지금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물론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다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9월 13일에서 17일까지 뭐 중국에서 K 관광 로드쇼 뭐 이런 거를 펼친다.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또 그러면서 지금 또 보면은 8월 18일 날 지금 뭡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그죠? 그 뭐 캠프 데이비드 원칙입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의 별장에서 이제 한미일 세계가 아마 저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서로 이제 동맹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위급했을 때는 우리가 가서 그저 무기를 대주고 또 우리가 저쪽에 할 때는 무기를 대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그 K 관광 로드쇼 화장품 관련한 종목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캐션 마크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죠? 이게 지금 패권 다툼이잖아. 그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금 8월 18일 날 너무 저렇게 치중해버리면은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그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코스맥스인데, 요즘은 주가들의 움직임이 어떠냐면은 비싼 주식 있잖아. 그죠? 비싼 주식들이 추세를 타면서 쭉 올라가는 형태가 있다고. 상한가를 치지 않으면서. 물론 이 지금 한국 화장품 요런 애들이 상한가를 치긴 했지만 요런 부분들은 약간 좀 지금 보면은 단기적인 한국 화장품 제조 뭐 똑같습니다. 지금. 코리아나 뭐 이츠한볼 그죠? 마녀 신규 종목 마녀공장 뷰티스킨 뭐 뭡니까 이거 큐리톡스 바이오 시스템 뭐 이런 전부 다 그죠? 리더스 큐리톡스 이거는 바이오네 그죠? 제가 잘못 올려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은 그죠? 여기까지네요. 저기 보면은 뭐 롯데 관광개발 그죠? 그 다음에 아난티 그죠? 호텔신라 물론 좀 더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요런 부분들이 지금 한미일 정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은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딱 약간의 어떤 중립성, 그죠?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도 그죠 그런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 약간 중국 쪽으로 또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 약간 미국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균형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싹 쏠리게 된다면은 또 그 균형이
그 약간 균열은 나지 않을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요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지금 제가 올렸던 요런 부분들, 그죠? 이제 이 아무래도 이 K 관광 로드쇼 같은 요런 부분들은 제가 저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죠? 이 추석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3대 명절 그죠? 1월 달에 춘지에 그죠? 설날 있잖아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노동절 라오둥지에 그죠? 그리고 10월 달 국경절 있잖아 꾸어징지에 요렇게 이 세 개가 상당히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명절에는 뭐 대부분 한 10일 정도, 많게는 한 보름 정도 막 이렇게 놀아요. 화끈하게 놀아. 그러면 추석은 어떻느냐? 안 놀아요. 관공서도 하고 학교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저 부분을 보면 야 이거 추석에 뭐 관광객들 가려고 하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월을 겨냥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 국경절 꾸어징지에 그 뭐 그 국경절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해운대에 있는데 중국 사람들 많이 와요. 예,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 동남아시아 뭐 그죠? 제가 뭐 매일 운동하잖아요. 제가 지금 왕복 저 미포에서 동백섬까지 터닝해서 왕복하면 한 하루에 5km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4km 하다가 1km를 늘렸어요. 1km를 늘린 지가 한 두세 달 되나? 이제 이렇게 1km를 늘렸는데 이제 한 4km를 한 4, 5년 제가 2017년 뭐 하여튼 그쯤 18년 이쯤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도 저도 게을러 가지고 막 몸무게 막 78kg 막 71에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막 저는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자기가 이게 느끼지 못하면은 자극이 없으면은 못해요. 제가 몸무게 78kg까지 딱 가니까 숨이 안 나오대요. 예. 그때가 아마 한 201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지요.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저 벌써 뭐 저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예. 딱 이 심장에 무리가 오고 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몸이 뚱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제가 뭐 키나 헌출하게 큽니까? 짜리몽땅한데 동글동글해갖고 막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거였다고. 그때 제가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하면은 죽겠구나.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 바닷가에 처음에는 어떻게 좀 운동을 했냐면은 그거 하게 했어요. 좀 하드하게 했다고. 모래사장을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엄청 평지를 걷는 거하고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확 빠지더라고. 78kg에서 딱 72kg 가더라고. 그 72kg에서 이게 이제 빠지기가 푹푹 안 빠지더라고요. 푹푹 안 빠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다 먹고 그죠? 뭐 저는 뭐 먹는 거 안 먹고 이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뭐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걷는 거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쫙 걷는 걸로 해서 이제 72kg에서 이제 살살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한 6년 됐죠. 운동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이걸 더 늘린 거 1kg를 늘린 거는 한 3, 4개월 정도 돼요. 5kg를 늘린 거는 동백섬을 돌기 시작한 거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동백섬을 돌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한 1km 정도 단축하고 이렇게 질러서 오거나 뭐 이렇게 왔지만은 지금은 아니네요. 이거 동백섬 돌은 지가 올해부터 돌았으니까 지금 몇 월 달이면 8월 달이니까 그래도 뭐 제법 되네요. 보니까 한 1년 8개월 정도 되네. 7, 8개월. 계산이 없다 그죠? 그래서 그 72km에서 이제 쫙 가니까 이제 70km 밑으로 내려가고 68 막 이렇게 착착 내려가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한 3년, 4년 일하니까 뭐 한 70kg 깨면서 이렇게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되니까 이제 몸이 그러니까 한 5년째 이제 매일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딱 그러니까 딱 이제 좀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뭐 60kg 초반대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한 6년 만에 한 거의 한 뭐 20kg 정도 뺐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다 그랬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운동을 가면은 해운대 바닷가에는 거의 70%가 외국인이에요. 거기 보면 동남아시아 쪽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뭐 어딥니까? 저기 뭐 그 캠프 그 애들 그 왔잖아요. 그죠? 그 걔들 또 이제 또 여행차 여기 또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될 거냐, 요것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그죠? 한미일이 딱 이렇게 될수록 이제 이 중국이라는 저 사드 때문에 한 6년 됐죠, 그죠? 사드를 설치하면서 지금 중국이 폐쇄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지금 뭡니까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니까 약간 조금 어리둥절하기는 했는데 여튼 어떤 시장에서는 반응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한 종목으로서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 그죠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뭐 코리아나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카지노 뭐 그다음에 이제 그죠 뭐 이런 쪽으로 보면은 뭐 파라다이스도 있고 뭐 롯데관광 뭐 아난티 그죠 뭐 이런 거 호텔 신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더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초전도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보면은 이 로봇 있잖아. 그죠? 로봇들도 지금 보면은 이제 9월달 뭐 두산 로보틱스, 이제 그래서 뭐 두산도 좀 올려놨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상장되면서 이제 뭐 가볍게 뭐 TPC 뭐 요런 애들, 그죠? T로보틱스 뭐 요런 것들도 지금 보세요. 딱 추세를 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런 패턴이 될지, 죽지 않을, 여기서 어쨌든 이 이격을 많이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밑에서 내려가면 올라가고 밑에서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죠? 요런 어떤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면은 이것도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LG U 플러스 요런 관계 대기업을 끼고 있는 지금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뭐 그죠? 삼성을 끼고 있고 그럼 또 이제 현대가 어디를 할 거냐 뭐 이래서 뭐 티로 로보틱스라든지 뭐 SPG라든지 뭐 그죠? SP 시스템즈라든지 그죠? 얘네들이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뭐 SPB 데크 뭐 이런 것도 아주 끼가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일단 로봇과 AI는 이미 한번 이렇게 좀 거쳐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조금 여러분들께서 뭐 오브젠이다 뭐 코난 테크놀로지다 뭐 이런 것들 솔트럭스다 그죠 이런 것들 좀 한번 챙겨 보시고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서 이제 핫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초전도체인데 초전도체는 저희들은 뭐 선한 같은 경우 이틀 동안 물량 확보해서 상한가에서 다 팔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매매는 꿈을 꾸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환경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은 퀀텀 연구소에서 그저 가능성이 있다. 지금 금요일 날도 뭐 했어요? 야, 이 개발했다.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상한가라고 막 잡고 가서 다음날 갭을 뜨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정말 N자가 나올 거냐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뭘 봐야 되느냐 시장에 누가 이렇게 쏠리느냐 또 누가 갈 애가 없다 이러면은 또 얘들이 이연장을 갈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 그죠 상한가에서 하한가를 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내일 신성 델타가 이제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얘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델타는 퀀텀 연구소의 지분을 50%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가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상승을 많이 했잖아. 그죠? 뭐 또 5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그런 말 듣지 말고, 그죠? 이런 것들은, 시장이 좀 버겁게 움직이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반드시 상한가가 가야 되고, 음선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일찍 나와서 그냥 감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은 제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더 기대감에 의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좀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양자 컴퓨터 이래서 뭐 시간에 뭐 솔리드도 상한가 치고 뭐 우리로 뭐 이네들 엑셀 그죠 뭐 이네들 움직이는데 이 우리로 같은 이네들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이뭐 내재 가치나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돈이 많이 붙으니까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조정을 보면서 또 튀게 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죠? 뭐 파워로직스, 그죠? 서남, 그죠? 똑같습니다. 모비스, 그죠? 덕성, 그죠? 돌아가면서 그 뭡니까? 대장 역할을 하니까 꼭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날아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약간 좀 음선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좀 그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좀 바이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가 지금 보면은 특별하게 지금 보면은
딱 그 한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뭐 AI 관련해서 루닉 같은 종목도 보면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갔잖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노믹틀이라든지 요래들이 지금 보세요. 그냥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그죠? 5일선 조정 주면은 여기서 만약에 뭐 또 양봉을 갖다가 6개 깼다고 목회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의 오일선, 그죠? 이 지노믹트리, 인벤티지레, 펩트론, 이래들이 보면은 다 오일선이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일선이 안 깨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각도가 너무 거하고 고점 같은데도 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서 시작하는 애들도 많아요. 지금 보면 이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은 보면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그죠 또 요렇게 그리느냐 아니면 바로 땡기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작하느냐 또 옆으로 기었다가 시작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얘는 지금 뭐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그 줄기세포 있잖아 그죠 과거에 이제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예요 완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이 프롬바이오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준 애가 누구냐니까 홈캐스트라는 거예요. 이 홈캐스트도 과거의 이력을 보면은 보세요. 이거 뭐 1,000원짜리 얼마입니까 이거? 단기간에 뭐 3만원 만들었는데 그죠? 뭐 여기서 얼마였죠? 뭐 8,000원짜리를 그죠? 단기간에 뭐 이렇게 그죠? 시간 뭐 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림도 보면은 아주 그냥 멋지게 그리고 있어요. 그 일단 줄기세포 쪽에서는 프롬바이오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 줬다라는 거예요. 그날 움직일 때. 그 지노믹트리, 인벤티지레, 페트로 뭐 이런 거 그죠? 현대바이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비만 치료제거든요. 이래 보면 차트가 어때요? 정말 밥맛인데 또 뭡니까? 땡기면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면은 차트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쉽잖아요. 그죠? 통상 우리가 이제 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은 눌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눌림 잡고 이렇게 가면은 가는 건데 어떻게 했나요? 이 음봉을 때렸잖아. 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음봉 3개 때리고, 그죠? 음봉을 3개를 잘 때리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올려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그죠? 35,000원이든 36,000원이든 이 라인에서 이 박스에서 4만원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그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월선을 안 깨고 이래 있는데 여기서 주인이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뭐 합병 공식, 그죠? 또 요런 패턴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바로 가기는 버거우니까 좀 더 매집이라고 요럴 수도 있고, 이 셀트리온 그룹들, 그죠? 요 큐라클까지 같이 이렇게 좀 봐줘야 되겠죠? 그것도 A 프로젝트, 그죠? 면역 항암, 그죠? 또 얘들도 지금 또 그룹이 있고, 그죠? 이 라파스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면역 항암이거든. 뭡니까? 비만 치료거든요. 이런 부분. 다 지금 여기 비만 치료에 붙으려고 하는 거. 이거 뭐면 당뇨, 대봉이레스, 아이센스 안 죽었죠. 동원아나텍 밑에서 또 살살 올라오죠. 그죠? 또 신데카 요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죽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 지금 국전약품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또 뭡니까? 신풍제약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체크를 해 두셨다가 바이오가 올라올 때 이 바이오가 움직일 때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빨갛죠. 그죠? 이 바이오는 진짜 어디서 시작해도 누구나 다 붙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왜 그럴까요? 네. 바닥이잖아, 바닥. 그죠?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마만 붙으면은 이 바이오들이 화끈해질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루 쉬는 날, 그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관심창에 올려놨고, 그죠? 좀 이렇게 좀 잘 트레이딩을 해보시고, 나는 저렇게 너무 막 많아서 내가 종목을 선정해서, 그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제가 이제 이데일리 온에서, 유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뭐 감사후기 우리 회원님들이 적어놨던 거 이런 거 좀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그렇구나 매매일지하고 똑같구나 서남 상한가 맞구나 그리고 제가 매매일지에 보죠 서남 상한가 같잖아요. 여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서남이 여기 가 있는 것처럼 그죠? 요렇게 맞구나 유진 로봇을 했구나.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 도표를 그려드렸잖아 그죠? 이 도표대로만 하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현금 보유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날 맨날 밥값을 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주식을 다 사놨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 제가 드리는 종목 중에서 뭐 한두 종목은 들고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 종목이 바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온다면은, 그래서 이 현금 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현금 보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유했던 종목이 바로 서남처럼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다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튼 하여튼 성공 투자 하시고, 제 유튜브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